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하신 시간 주셔서 저의 참석해 주시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2019 공공솔루션 마켓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트랙에서 클라우드와 ITIL 버전 3 기반 ITSM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STG의 임창산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리는 순서는 목차 형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ITSM 발전 방향과 ITSM에 대한 시장 동향,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ITSM, 끝으로 SaaS 기반의 ITSM의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M은 이제는 워낙 상용적인 툴이 돼서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혹시 하는 마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간략하게 ITSM에 대해서 먼저 설명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ITIL 버전 3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ITIL 버전 3에서 도큐먼트상으로 정의하고 있는 IT 서비스 관리라고 하는 것은 IT 서비스 형태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TSM의 근간이 되는, 혹은 이제 ITSM의 BP라고 할 수 있는 이 ITIL은 이제 태동 단계를 거쳐서 도입 및 확대 단계, 그리고 IT 서비스 생명주기 관리 및 비즈니스 중심 형태의 IT 관리에 초점을 둔 ITIL 버전 3 단계로 발전해 오면서 현재 성숙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넥스트, 즉 다음의 ITSM은 어떤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타당할까요? 지금 현재 다수의 기업, 그리고 다수의 조직들을 봤을 경우에 이제 이 가수의 조직들에서 오랫동안 ITSM을 운영하시면서 단순하게 IT 서비스를 관리하는 툴이 아니라 조직에 특화되고 통합적인 IT 서비스 관리 시스템으로 사용하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편적으로 IT 서비스 관리가 아니라 비즈니스와 협업하고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관점의 통합적인 IT 서비스 관리 툴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최근 트렌드로 봤을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ITSM을 사용하고 계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일단 기존 도입 이후 최소 5년 이상 정도 경과하시면 재구축 또는 고도화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이런 형태는 특히 이제 외산 솔루션 도입 고객사의 니즈가 강하신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산, 형상, 영향도 분석, 메타 관리 등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가고 적용 범위를 인프라 관리 영역에 비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FP라든가 실적 관리, 그리고 ITIL UAU 관리 프로세스도 ITSM에 유기적으로 포함을 하고 계시죠. 이러한 서비스 관리 범위 확대 형태가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가 거버넌스 측면에서 ITSM 자체를 거버넌스 시스템의 필수, 혹은 ITIL 자체가 거버넌스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형태로 확장하시면서 ITSM 기반으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는 거버넌스 환경 구축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 아래에서 보시는 서비스 관리 범위 확대와 재구축 또는 고도화라는 형태는 결국은 이제 거버넌스 환경 구축으로 가기 위한 일환인 거죠. 자, 그래서 이 IT 서비스 생명주기 기반의 접근이라는 게 IT 가버넌스에게 전반을 포괄하게 됩니다. 이 형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화면이 조금 깨져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IT 서비스를 관리하는 형태가 대부분의 조직에서 보면 IT의 전략을 세우고 기획하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IT 서비스 자체를 설계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설계한 다음에는 운영 환경으로 이행하시고 운영,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선 혹은 성과 측정, 이런 형태가 가장 노멀한 형태입니다. 이 그런 형태를 IT 거버넌스 시스템에서는 플래닝, 이밸류에이션, 임플레멘테이션, 오퍼레이션, 그리고 모니터링이라는 단계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ITIL 버전 3에서는 생명주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전략 단계, 설계 단계, 전환 단계, 운영 단계, 개선 단계의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IT 서비스를 관리하고 정보와 사업을 관리하시는 이 흐름 자체가 ITIL 버전 3의 각각 단계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자체가 ITIL 버전 3에서 생명주기라는 표현을 쓰고 생명주기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유 자체가 IT 서비스 관리의 생명주기라는 개념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IT 서비스가 구조화되는 방법입니다. 구조화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ITIL 버전 3에서 이러한 생명투기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구조화가 가장 용이하다는 관점으로 도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ITIL에서 말하는 구조화라는 거는 어느 단계에서라도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쉽게 추출할 수 있다는 형태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IT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올바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런 생명투기 관점을 도입해서 구조화시킴으로써 그때그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IT 거버넌스의 핵심인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ITSM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IT가 비즈니스 일부로 자리 잡고 ITSM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면서 ITSM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약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금년 같은 경우에 ITSM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약 163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ITSM 자체가 필수 시스템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SMB 시장에서 이제 ITSM의 효용 가치를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IT 거버넌스 영역으로도 ITSM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의 ITSM이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몇몇 장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ITSM의 트렌드는 크게 ITSM 고도화 및 ITG로 발전하고 있고 ITSM 시장이 성숙화 단계를 지나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공공기관 투자로 클라우드 활성화 및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IT 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의 장점을 중심으로 해서 SaaS 기반 ITSM 서비스 시장에 도래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ITSM 시장 관심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ITSM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그러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ITSM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이제 아주 로만한 개념이 돼서 클라우드라는 개념 자체가 좀 더 이렇게 가장 특징을 딱 잡아서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특징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사용하고 있는 그 IT 서비스 자체가 소유하는 관점에서 접속해서 사용하고 공유하는 관점으로 바뀐다는 사용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을 할 때 일단 가장 핵심이 되는 가상화 관리, 일반적으로 이제 오피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가상화 관리에 대한 영역이 있고요. 이 IT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운영 및 관리 영역이 있죠.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손쉽게 다른 프로세스들은 버전 2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이 서비스 전략 단계 프로세스에 특히 IT 서비스 전략 관리라는 프로세스를 되게 좀 애매모호해하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저거 이제 컨설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으로 구현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ITSM을 그 협회 발표나 이런 데서 몇 번 자료를 만들어 발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이 IT 서비스에 대한 전략을 따로 수립하지 않으세요. IT 서비스 구성 내에서 IT 서비스 전략이라는 도큐먼트상의 문서를 만들 수 있겠지만은 어떤 그 특정 조직의 전체적인 그 나아갈 방향이나 전략은 전사적으로 기획부서가 한 번에 수립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서비스 전략이라고 해서 이걸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실 필요성이 없으세요. 그래서 ITIL 버전 3 기반으로 26개 프로세스를 다 컨설팅해서 구현해 주세요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업체도 있었지만은 그럴 경우에 제가 항상 어떻게 매칭을 시키냐면 결국은 저거는 정보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전략의 서비스 전략이라는 프로세스는 정보와 사업을 관리하시는 프로세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유사하게 가지만 5개년짜리 중장기 정보와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보통 정보와 기본계획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1년짜리 정보와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또 수립을 하시고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각각 정보와 사업을 낸 다음에 그것들을 발주 및 계약이랑 연결시켜서 프로젝트를 하시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정보와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IT SM의 각 단계에 속해 있는 프로세스들을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 소유하고 있는 서비스인지에 따라서 적합성 기준을 수립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올릴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적합성 기준에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리터링에 따른 재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 관리의 개념 자체가 예산을 수립하고 회계를 하고 과금하는 걸 포함하기 때문에 일단 클라우드 쪽에 서비스를 올리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 클라우드 쪽에 서비스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관점이 수립이 돼야 되고 또
또 특히 과금 관점에서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형태잖아요. 클라우드는. 그 미터링에 의해서 나중에 회계와 과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기존의 IT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IT 서비스를 반영해서 서비스 카탈로그를 구체화해야 되고 미터링,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 돈을 낸다는 관점에서의 서비스 수준 관리, SLA 모델을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용량 관리가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변화가 좀 많을 텐데 기존에는 이제 용량에 대한 임계치를 미리 관리를 하고 계시다가 어느 특정 임계치가 되면은 그 부분을 이제 어널리시스 분석을 하셔가지고 새로 튜닝을 하시거나 구매를 하시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하셨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 용량이 용이하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동 자원 할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고려한 용량 관리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테고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가용성, 연속성, 공급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며 특히 이제 아직까지 조금 숙제로 남아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서비스 전환 단계에서는 수시로 이제 가상화와 생성, 증가, 회수에 따라서 변경 관리가 훨씬 더 용이하게 이루어지죠. 이 말은 변경 관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용이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변경 관리는 상당 부분이 자동화돼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처럼 일일이 변경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의 일보다 훨씬 더 심플하고 압축되게 해서 많은 부분을 풀출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로고에 따른 변경 자동화 관리 및 클라우드 환경에 따른 CMDB, 구성 관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우리가 IT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 그 인프라만 우리가 차용해서 쓴다고 가정을 하면 그 인프라에 대한 오너십은 누가 가지고 있고 관리 지시는 누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CMDB에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점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비저닝을 반영할 리리스 관리 및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확인 테스트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서비스 운영 쪽에서는 사용자 요청 사항을 처리를 위한 자동화된 절차. 그러니까 사용자 요청 사항하고 변경 관리 쪽이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자동화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품질 관리 모델, 이러한 형태들의 작업들이 먼저가 고려해야 돼서 IT 서비스 관리를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IT 서비스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들 하고 계시는 데가 꽤 있어요. 자, 그러면 조직이라든가 혹은 기업의 모든 시스템을 클라우드로만 구축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조직 또는 기업에서는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대고객 서비스는 DMZ에 그럼 일시적인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용량 변동이 큰 내부 업무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정성, 보안성이 중요한 내부 업무는 클라우드 자체로 구성이 불가 독립된 시스템에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아주 많거나 금융 관련 업무라든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업무 자체에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궁극적으로 IT 서비스 환경은 기존 환경과 클라우드 기반 환경이 이제 서로 이제 공존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도와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IT 서비스 관리 전략과 IT 시스템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런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서비스는 자기들의 내부 클라우드망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는 완전히 독립된 폐쇄망에서 대고객 서비스는 이런 형태로 DMZ 부분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일부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서 제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부적인 요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IT SM은 자신들의 내부망에 설치를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줘서 놓고 제공받은 서비스는 요 IT SM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요구사항들이 저희가 프로젝트 나가서 보면 한 군데서 다 몰아서 일원화해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항상 데이터를 연결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1년 동안 그 나주에 있는 데서 이런 형태의 제가 IT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어요. 나주에 있는 특정 분구에서 거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예전에 이제 통전이라고 불리던 곳,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가정보 작업 관료이라고 하나요? 그쪽에 대부분의 인프라라는 서비스가 올라가 있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는 전부 다 그쪽에다 올려놓으시고 이거를 통전이라고 한다면 거기다 전부 서비스를 올려놓으시고 ITSM 자체를 여기다 구축을 하셨어요. 클라우드망에다가. 근데 기존의 통전에는 엔탑스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엔탑스라는 시스템 자체가 일종의 그 클라우드에 대한 운영관리 시스템 및 ITSM 두 가지 역할을 한 번에 해주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기존에 그거를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 클라우드랑 자체에다가 저희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ITSM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죠. 그 표준대로 큐브리드랑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서로 공유작용이죠. 인프라에 대한 관리는 통합전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주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인프라에 대한 처리는 통전에서 제공해주는 엔타우스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변경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면 그쪽의 인프라 정보를 저희 쪽으로 땡겨온다든가 그쪽에서 발생한 KPI 정보를 저희한테 가져온다든가 모니터링 자체도 국가정보 자원 관련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모니터링 이벤트도 제가 그쪽에서 받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것과 다르게 이제 또 하나의 형태가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IT 서비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러니까 우리 조직의 서비스가 여기에 있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ITSM 자체는 클라우드 쪽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특정 기업이 만들어준 사스 형태의 ITSM을 쓰겠다라는 비전이 있으세요. 대부분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 힘드시겠지만은 SMB 시장 같은 경우가 요즘 실제로 이제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업체에도 또 그런 식으로 이제 컨택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중소규모의 기업이 기존에는 ITSM 관리의 필요성을 못 느끼셨지만 지금은 이제 IT가 곧 업무가 되고 비즈니스가 되면서 ITSM을 도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ITSM 자체를 사스 기반으로 제공을 받고 싶다. 우리는 ITSM을 5억, 15씩 줘서 구축하려고 안 된다라는 요건이신 거죠. 그럼 최근 금년 들어서 부쩍 그런 요건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스 기반 ITSM이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외 ITSM 포지셔닝은 이미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정말 유명한 서비스 나우라는 기업 아시죠? 저희도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하는데 아마 클라우드 기반으로 ITSM과 IT 운영 관리를 제공하는 업체는 그 업체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수주한 비용의 매출액을 나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실제로 사스 기반으로 ITSM을 제공받았을 때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식으로 IT 운영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서브스크립션 기반의 서비스 사용 트렌드 및 ITSM 시장의 성숙도가 증대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는 사스 기반 ITSM 시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좀 미미한 한 두어 단계 정도 늦은 형편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도입 기업들이 ITSM 도입 및 운영 비용을 절감을 하고 국내 SMB 시장의 ITO 시장의 ITSM 시스템 요구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스 기반 ITSM을 도입을 할 때는 그럼 뭐를 고려해야 하느냐. 기본적으로 요구사항이 명확히 나와야 돼요. 우리가 왜 사스를 쓰려고 하는지, 거기에다가 뭘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유연한 솔루션이 있어야 되죠. 사스 기반으로 솔루션을 쓴다는 말은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 주신 대로 쓴다는 말이잖아요. 커스터마이징 한계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도 가장 유연한 솔루션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 사용자 변화 관리. 이게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가용성, 용량, 서비스 연속성 등 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되는 솔루션을 사용해야 되고 ITSM 적용 프로세스의 범위에 확장이 용이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사스 기반 솔루션을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 STG의 이진 솔루션이 오크플로우 엔진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 요구사항이라든가 시장 변화를 통해서 현재 SAP 대상 ITSM 솔루션을 출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금년에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진 라이트닝이라는 이름으로 SMB 대상의 솔루션을 출시를 했고요. 2020년, 그러니까 내년을 목표로 해가지고, 아예 이제 클라우드 기반, 사스 기반의 ITSM을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서비스 나우를 사용하신 분들을 보면 특히나 안전도가 높은 게 이 부분이에요. ITSM 빅데이터. 대표적인 게 KPI죠. 내부적으로 KPI를 관리하시게 되면 계속 이런 요구에 부딪히시는데, 실제 클라우드에서 KPI를 보게 되면 훨씬 폭넓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ITSM 빅데이터에 벤치마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서비스 나우가 이런 걸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2020년의 목표로 이런 것들을 제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STJ 이진 솔루션이 빌트인 프로세스랑 서비스 수준 관리 개선, 콘텐츠 기능 개선, 가이드 셋업 추가 이런 것들로 해서 아예 표준화된 ITSM 체계를 구현을 하고 콘텐츠 기능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 셋업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MB 시장에 최적화된 STG 이진 ITSM 솔루션으로 이진 라이트닝으로 새로 시스템을 출시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목표 자체가 사용자들이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사용 가능한 아웃로드 박스 형태의 솔루션을 제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건 다시 말해서 롱 프로젝트 기반으로 표준 ITSM 체계 구현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치가 생각보다 조금 이렇게 깨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좀
보시는데 조금 유연하지가 않네요.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ITS 미신 패키지가 지금 제가 일단 화면만 이런 식으로 잡아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 ITI에서 말하는 표준 프로세스를 다 탑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조금 더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형태의 가이드 셋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셋업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제 시스템에 대한 연결, 회사 관리라든가 기반 정보, 기본적인 표준 화면 등을 사용자가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점이죠. 저희가 지금 앞에 나가시면 부스에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론칭을 한 SMB 형태의 이 이슬 라이트닝이라는 ITS 솔루션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저희 패키지에서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부스에 나가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 담당하는 직원분들께서 훨씬 자세하게 시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약간 좀 수박 부담기식으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TSM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클라우드 환경에 사스 환경 그리고 내부적으로 사용하시는 ITSM 두 가지 투트랙으로 공존하면서 서로 조화감에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점 감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